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이번에 타로마스터 정혜도 채널이 구독자 50만 명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제 채널에 관심과 애정을 주신 구독자님들, 소울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50만 기념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댓글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성심성의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해 주세요. 네, 혹시 정혜도 선생님 사주가 무엇인가요? 네, 제 사주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일주만 말씀드리면 저는 개미 일주입니다. 그리고 MBTI는 ENFP인데 그 경계선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혜도는 I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E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 구독자님들이 보통 ENFJ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신데 ENFP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혜도님 미모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어요. 제가 뭐 미모라고 할 거는 없는데 한 가지 좀 억울한 거는 저를 이제 그 실제로 본 분들이 대부분 화면에서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이 안 먹었네요, 안 들었네요 라는 말을 많이 하셔서 그게 좀 억울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화면보다는 실제로 만나면 훨씬 더 어려 보인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저는 항상 좀 제가 갖고 있는 겉모습이나 목소리에서 평온함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다행히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뭐 그렇게 가꿔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PD 증언으로 정말 실물이 훨씬 어려 보이시고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화면 진짜 못 받으시고 네. 그래서 항상 요즘 입고 나오시는 그 인도 왕족 같은 옷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옷인지 이게 네. 우선 그 옷은 제가 선물을 받은 옷이고요. 인도 예복입니다. 네, 인도 예복인데 그 옷을 입는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쇼츠 영상에서 좀 이렇게 시선을 끌기 위함이 있고요. 그리고 예복이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어떤 성의와 예의를 다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옷이 좀 안 어울린다 저한테, 아니면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영상의 댓글에 솔직하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반영을 해서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안 입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받은 정혜도님은 사람을 보면 뭐 대체적으로 기운이나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모든 사람들을 보고 다 기운을 느끼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운을 느낄 때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사람의 기운을 느낍니다. 어떤 직업군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 특성을 제가 알고 있으면 그것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직업이겠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잘 풀리는 사람의 어떤 갖고 있는 에너지와 특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과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잘 풀리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제가 딱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뒤에 뭐가 보여서 기운을 느끼는 건 아니고 데이터가 있을 때만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워크샵 예정은 없으신지 궁금하시다고 질문 주셨어요. 죄송하게도 지금은 당분간은 오프라인 워크샵 계획은 없고요. 그래도 정혜도의 타로 강의를 듣는 것이 나에게 맞을지, 아니면 내가 타로 상담가로서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소울 클래스에서 직업으로서의 타로 마스터라는 1,000원짜리 특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0원을 내면 그 특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정혜도 타로 수업이 나에게 맞는지, 그 다음에 내가 타로 마스터로서 또 혹은 소울톡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좀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앞으로 이제 정혜도님 오프라인 상담이나 뭐 오프라인 이런 영원히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개인 대면 상담도 혹시 하시는지 요새 또 질문도 많이 들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개인 대면 상담을 안 한 지는 거의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앞으로 뭐 영원히 안 하겠다 이거는 아니죠. 왜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 개인 타로 상담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시작을 할 거지만 언제쯤 다시 시작할 거냐면요. 제가 타로 카드로 과거와 현재를 맞추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능력과 어떤 기술을 갖고 싶어요. 잘 될 운명으로 이끌어주거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기술이요. 그것이 만약에 생기면 전 그때 다시 개인 대면 타로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언제일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능력이나 기술이 저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생기면 반드시 개인 대면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로 관련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혹시 타로를 배운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나요? 네, 저는 원래 이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공도 경영학을 했고 그쪽으로 박사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계통의 일이 저를 운명처럼 끌어당기더라고요. 처음에 타로 카드를 배운 것은 군대에서 배웠어요. 그것도 후임이 이렇게 포커 카드 같은 거를 하길래 그때 이제 그런 도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타로 카드에 대해서 무지했는데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타로 카드를 처음 잡고 책을 한번 보고 그날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배경은 중세시대 유럽이었고요. 산속의 초가집에 한 7, 8명의 화가가 있었고 제가 그 화가들의 심부름을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저보고 멀리 어디에 갔다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고 심부름을 갔다 왔는데 그 초가집에 있는 화가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철갑옷을 입은 군인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 뒤에서 그걸 보면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막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초가집에 갔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던 한 명의 화가가 손가락질로 어떤 바닥을 가리켰고 바닥을 이렇게 해서 열어보니까 그때 이제 타로 카드로 생각되어지는 그 카드들이 여러 장이 있었거든요. 그 꿈이 얼마나 생생했냐면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그 군대에서 베던 그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을 정도로 생생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아마 이 타로 카드라는 것과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고 이 생에 이걸 하기 위해서 온 것 같다라는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로 공부하실 때 같이 공부한 한 분이 또 있으신지 뭐 예를 들면 뭐 정성학이나 카발라나 수비학 등 이제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사주도 공부를 했고요. 점성학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상담을 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타로 카드를 하는 사람이 사주랑 별자리, 점성학을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주랑 점성학은 학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많이 깊게 공부하고 데이터를 계속 쌓아야 되는 거고 타로 주역은 순간적인 에너지를 캐치하는 어떤 직관력이나 그런 영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영역이 달라요. 야구 선수 중에서도 투수와 타자를 둘 다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오타니 빼고는. 그게 쓰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는 했지만 사주나 별자리를 상담할 정도로는 잘 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뭐 사주, 별자리, 그 다음에 뭐 수비학 이런 걸 다 공부를 한 이유는 여기서 공부해서 얻은 어떤 지식이나 영감이 타로 카드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어떤 관점을 넓혀주는 데는 도움이 돼요. 이제 정희도 선생님도 스스로 타로 보시나요? 스스로의 타로가 잘 맞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타로 카드를 제가 처음 배웠을 때는 제가 스스로 뽑는 타로가 정말 잘 맞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카드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해석을 못하고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보고 나서야 그때 이 카드가 이걸 의미하는 건데 제가 해석을 잘못했구나 라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 타로는 웬만하면 잘 안 보는 편이고 저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점을 많이 보러 다니는 편입니다. 뭐 사주나 별자리나 무당 아니면 뭐 타로 다 보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의견들을 종합해서 제 운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항상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딩 같은 경우 질문이 있는데 정혜도님께서는 보통 이제 리딩 하실 때 카드가 뒤집어져서 나오면 다시 돌려가지고 이 리딩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또 뒤집어지면 해석을 달리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큰 차이점은 없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방향, 역방향이라고 하는데 데스 카드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데스 카드 같은 경우가 이제 딱 정방향으로 나오면 죽음이고 거꾸로 나오면 탄생 아니면 뭐 부활,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거꾸로 나오면 아 이거는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주변에 있는 다른 카드와의 조합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타로 카드에 3번 칼 카드라고 해서 심장에 칼 꽂힌 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드가 나오고 데스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별, 죽음으로 해석을 해요. 이때는 방향에 상관없이 데스 카드를 정방향으로 읽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러버 카드와 데스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사랑이 시작된다. 아니면 뭔가 생명이 시작된다. 역방향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똑바로 해놓고 그 리딩을 하는 이유는 정역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카드와의 조합으로 그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바로 해놓고 보는 편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항상 도움되는 좋은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매번 좋은 글귀를 얻을 수 있으신지 어디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항상 그 좋은 글귀를 찾기 위해서 사색을 해요. 그러다 보면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할 때 그런 글귀를 만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항상 노트에 적어 두고요. 그리고 저의 정신적인 영적인 스승님들이 계세요.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글귀를 얻는 경우가 많아요. 1시간의 대화를 정말 깊게 하면 10권의 책을 읽어야만 얻을 수 있는 영감과 글귀를 얻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글귀가 벌써 한 70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귀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듬어서 이번에 2024년 12월에 책으로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혹시 주로 사용하는 카드의 종류가 무엇인지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네, 타로 카드는 정말 수천 종의 타로 카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타로 카드의 어떻게 보면 정석, 그 다음에 뭐 클래식이라고 한다면 웨이트 카드입니다. 네, 에드워드 웨이트 경이 만든 카드인데요. 저는 그 웨이트 카드를 주 해석 카드로 씁니다. 근데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울 웨이트라고 해서 제가 원래 웨이트 경이 만든 그 타로 카드를 똑같이 그 구도나 어떤 상징은 똑같지만 색감을 지금의 시대에 맞게 다시 만들어 놓은 카드, 이 웨이트 카드를 주 해석 카드로 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언점 카드로는 또 제가 디자인한 이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 카드로 쓰고 그 외에 이제 오라클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로 카드를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글귀나 메시지로만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뭐 소울 메시지 카드와 같은 이런 오라클 카드를 또 조언점 카드로 써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 카드는 웨이트 카드 그리고 조언점 카드로는 부자의 그림과 제가 만든 오라클 카드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로 관련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를 잘 뽑기 위해 이제 에너지를 잘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정혜도님만의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돈을 받고 타로 카드 상담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저는 이제 프로라는 말인데 프로는 못하면 외면을 받잖아요. 점을 상담하는 사람은 못한다는 것은 안 맞거나 아니면 손님이 원하는 답변이 아닌 전혀 다른 답변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못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로 카드를 뽑을 때 굉장히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뽑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못하면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뽑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뽑냐면 제가 좋아하는 시 구절이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서정주 시인의 꽃밭의 독백 사소단장의 시 한 구절입니다. 나는 네 닫힌 문에 기대어 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 만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차, 문 열어라 꽃차. 이 꽃피는 순간이 개벽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 앞길이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린다. 그런 어떤 에너지와 심경이 담긴 시 구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타로 카드를 뽑을 때 정말 우주가 잠깐의 그 틈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타로 카드를 뽑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주의 기운을 끌어다가 타로 카드에 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운이 안 좋을 때 사람, 재물, 건강 같은 걸 잃게 되는데 혹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운이 안 좋을 때 뭐 재물, 사람, 건강을 잃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내가 어떤 때인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무리를 해서 그렇거든요. 겨울에 씨를 심어요. 그러면 그 씨가 다 죽죠. 그리고 여름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나가요. 그러면 더위를 먹겠죠.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운이 좋은 시기인지 운이 나쁜 시기인지. 그리고 만일 내가 운이 나쁜 시기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살아야 돼요. 잘 아는 것, 익숙한 것,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과 함께 하면서 그 시기를 보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엔 내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놓고 그 우선순위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운이 안 좋을 때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인데 약간 좀 심오하게 적혀있습니다. 교운기라고 하나요? 이제 운의 교차점이라고 하는 그 지점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가 궁금하고 또 지금 내 운이 좋게 가는지 나쁘게 가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그 운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통은 계절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인 운에서 뭐 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운의 뭐 교운기다라고 하면 환절기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환절기에는 보통 알러지 있는 분들은 알러지가 심해지고 또 계절에 맞게 또 옷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운의 환절기에는 좀 혼란스럽고 번잡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걸 먼저 좀 알아야 되냐면 나의 다음 운이 다음 계절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그 환절기를 대비를 잘 할 수 있거든요. 환절기에. 그러면 그 방법은 지금 내가 가까이 만나고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먼저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잘 풀리고 잘 나간다. 그러면 나도 다음에 운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판단이 안 된다면 나를 정말 잘 알고 나에게 진심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나의 앞날이 어떨 것 같은지. 우리가 가까운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앞날 어떨지 좀 뻔히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보면 내 앞날이 어떨지 보여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나쁜 말이라고 해서 그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이라는 것이 바뀔 때 대비를 잘하면 안 좋은 운의 시기도 좋게 보내기는 어렵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보내지 않고 평탄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혹시 운을 좋게 바꾸는 마인드나 이제 방법 아니면 생활에 있는 어떤 꿀팁 같은 게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을 좋게 바꾸는 방법은 정말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만약에 저한테 말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경계심을 말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운이 좋은 시기는 25%고요. 운이 나쁜 시기는 75% 정도 됩니다. 불운을 피하는 것이 사실 행운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있을 때 그때 불운이나 불행이나 어려움이 닥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에 경계심을 갖고 있는다. 이것이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환과 흐름은 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운과 나쁜 운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상황은 나에게 분명히 명분을 주었으니 이제 그 선택은 내 몫인 거죠. 이렇게 질문이 다 끝났는데 혹시 이제 소울님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아니면 50만 찍은 뭐 소감이 어떠신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 최초로 타로 카드 채널 중에서는 50만 구독자가 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단 한 분의 소울님이라도 제 영상을 통해서 잘 될 운명으로 가실 수 있다면 저는 언제나 진지한 마음으로 타로 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울님의 잘 될 운명이라는 주제로 원카드 제너럴 리딩을 준비해 봤습니다.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원카드 제너럴 리딩의 주제는 나의 잘 될 운명입니다. 여기에 있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초록색 5개의 색깔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파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킹 오브 펜타클스, 돈을 든 왕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말 그대로 돈의 왕이에요. 그래서 소울님의 잘될 운명에서 가장 좋은 운은 금전운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일은 결국에는 없을 것 같고요. 금전에 어떤 풍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위가 지금 왕이거든요. 왕은 금전적으로 내가 어떤 독립된 상태를 말합니다. 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으로서 어떤 1인 사업자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도 장인 거죠. 뭐 임원이거나 최소한 부장 같은 그런 부서의 장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잘 될 운명을 소울님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빨간색을 선택하신 분들, 10번 컵 카드인 패밀리, 가족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가족들이 이렇게 식탁에서 화목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표정이 다 좋아 보이죠. 소울님의 잘 될 운명에 있어서 가장 좋은 운은 가족의 건강, 화목, 평온입니다. 그래서 소울님들의 가족이 모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웃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소울님의 인생에 있어서 잘 될 운명이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건강해야 되죠.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또 잘 살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틀어지지 않고 다 만나서 한자리에 모여야 되죠. 그럴 수 있는 가족의 화목, 운이 소울님에게 잘 될 운명으로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노란색을 선택하신 분들, 1번 더 매지션,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의 손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보시면 칼, 동전, 컵, 나무가 있죠. 이게 4원소를 의미하거든요. 4원소가 보시면 메비우스 띠 안에 있습니다. 이 메비우스 띠가 무한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이 뱀이 우로보로스라는 또 무한대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소울님 손 위에 이 4원소를 다룰 수 있는 힘이 무한대로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카드는 소울님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세상에 펼칠 수 있고, 능력을 세상에 펼칠 수 있고, 그리고 인정받고 그것으로 소울님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잘될 운명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울님이 하나의 어떤 특출난 능력을 잘 개발하시면 그것으로 세상에 인정받고 또 금전까지 소울님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잘될 운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검은색을 선택하신 분들, 7번 더 첼리어트,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보시면 열정의 불꽃에서
천리를 달려도 지치지 않는 용의 피를 물려받아 태어난 천리마가 뛰쳐나오고 있어요. 이 카드의 기본 키워드가 활력입니다. 열정이고요. 그래서 소울님은 이제 우선 건강적으로 내가 활력 있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잘될 운명이 있고, 또 일적으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과의 인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일을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잘된 운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초록색을 선택하신 분들, 6번 나무 카드인 빅토리, 승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승리를 쟁취하고 축하를 받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카드인데요. 소울님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이 어떤 뭐 시험의 합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자산에 대한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인생의 어떤 내 사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잘될 운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뤄낸 후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이나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소울님 운명에 잘될 운명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